오늘은 야외 작업대에서 엔클로저를 이렇게 조립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아주 튼튼한 엔클로저를 만드는데 훌륭한 팁이 됩니다. 그 서브 우퍼 박스는 이제 서브 우퍼 엔클로저 는 이제 그 서브 우퍼의 중심 주파수는 통상 한 50Hz 또는 45Hz 이 정도가 서브 우퍼의 중심 주파수가 됩니다. 이제 서브 우퍼가 재현할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은 통상 우리가 귀에 안 들리는 뭐 10Hz, 5Hz도 재생할 수 있고 통상 한 80Hz 까지 재생하면 괜찮은 주파수 대역입니다. 근데 서브 우퍼 박스를 제작을 할 때 어떤 소재로 하느냐, 저는 뭐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철제도 해보고 알루미늄도 해보고 동도 해보고 MDF도 해보고 원목도 해보고 자작합판도 해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어떤 그 중음이나 고음은 크게, 특히 고음 같은 경우는 고주파일수록 문제 안 되는 것은 엔클로저의 어떤 고유의 어떤 재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음도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고음 콘지가 1인치나 1.5인치, 2인치도 있는데 그 콘지 안쪽에 뭐 허범제도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스피커들은 콘지 안쪽에 보이지 않지만은 엔클로저처럼 이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이든 알루미늄이든 소재에 따라서 고음의 그 트위터 소리에 소리가 확연하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처럼 이 고음마저도 엔클로저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엔클로저를 구성하는 소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콘지에서 나는 소리하고 그 엔클로저 통해서 공진으로 해서 울리는 그거하고 결합돼 갖고 들리기 때문에 특히 중음 이하의 미드 베이스나 특히 서브 우퍼 같은 경우에는 엔클로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고유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알고 소재를 선택하고 또 소재의 두께와 또 이렇게 그 엔클로저의 모양, 크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음을 뽑아낼 것인가를 이제 정하고 설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MDF를 많이 쓰는데 MDF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고유 주파수 특징은 좀 톤이 낮다, 좀 무겁다, 묵직하다. 예를 들면 고유 주파수는 뭐냐면 이는 MDF를 때렸을 때, 이 작으니까 그랬는데 때렸을 때 이게 울리는 이는 소리의 주파수를 말하는 겁니다. 질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망치라 두드려 보면 이 알루미늄의 고유 주파수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것도 알루미늄인데 두드려 보겠습니다.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MDF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큰 MDF를 두드리면 다르죠. 근데 이 MDF가 두꺼우면 또 다릅니다. 얇으면 이거는 또 얇습니다. 이런 소리 나죠. 조금 전에 거는 15T고 이거는 25T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망치로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가지는 고유 주파수를 얼마나 질량을 높여서 이 두께와 무게, 또 행태, 또 조립하는 방법, 여기에 따라서도 이 주파수의 특징이 달라지는 거죠. 기본 주파수, 고유 주파수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연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디타이 작업하던 실제 전문가들 뭐
또 음악적으로 아닌 뭐 삶의 현장에서도 다이로 뭔가 만들 때도 이러한 것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작합판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자작합판은 지금 제가 재료가 이게 자작합판이에요. 이게 자작합판 15T인데 이 자작합판은 단단하고 좀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근데 요 MDF는 조금 무겁습니다. 근데 자작합판은 장점은 이게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 수분에 강하다는 수분에 강하고 잘 쉬지가 않죠. 그리고 MDF는 수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본드로 압착된 나무 가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MDF는 이제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잘 처리해서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는 MDF는 수분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MDF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작합판과 MDF의 이제 그 가공 장점은 MDF가 더 좋고 또 MDF는 또 문제가 많이 나지만 일단은 가공이 좀 편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이제 자작이든 또 이제 실제 원목도 있습니다. 집송판은 이게 갈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실제 원목을 쓸 때도 있는데 원목은 나무의 그 건조되면서 뒤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양도 좋고 같이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쓰기가 힘들고 또 원목도 아무 원목이 아닌 단단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더운 지역보다는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 그런 단단한 나무는 밀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브우프 박스에 써도 되는데 그 나무의 그 고유 질감이 고유 주파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엔지니어의 마음에 든다면 어느 스피커와 결합했을 때 잘 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무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 건조하고 또 수분을 먹었고 건조하고 이 과정을 수십 번 거쳐서 최소한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나무에 배냉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됐을 때 그때 잘라서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지금 접근하기 힘드니까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이 MDF로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작업을 할 건데 그 MDF 나무 이 자체가 자작보다는 이렇게 위에서 뜰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서 박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조립하다 보면 뭐 이 두 나무를 이런 식으로 보통 조립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역자로 또는 사선이든 어쨌든 간에 측면과 깔린 단면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았을 때 이쪽이 조일 때 이 나무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에 박히는 이 측면으로 박히는 이 나무는 이게 원목도 그렇고 자작합판도 그렇고 MDF도 그렇고 다 갈라집니다.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한 2cm 물러나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만큼만 더 가도 갈라지죠. 이렇게 우리가 피스를 요 정도 박아갖고는 이 나무를 결합시키기 힘들 겁니다. 물론 이제 본드도 이는 목공용 본드가 있습니다. 뭐 액체도 있고 이렇게 죽처럼 되어 있는 본드도 있는데 이걸 좀 듬뿍 발라서 압착을 하면 본드가 마르면 이게 이제 단단하게 붙어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포에 이렇게 압력이 세고 또 내구성 높이려면 이 본드 갖고도 안 되고 이렇게 피스를 또 이렇게 빼대처럼 박아줘야 되는 겁니다. 더 박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많이 갈라졌죠. 그럼 뭐 가운데쯤에 하면은 갈라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가운데쯤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박아보면 이렇게 균열이 갑니다. 근데 이 넓은 표면을 피스 한 방 갖고 할 게 아니고 여기도 박아야 되고 여기도 박아야 되고 그러면 쭉 쪼개지는 형태가 되겠죠. 당장 본드가 있고 이 박을 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붙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겠죠. 흔들리고 우프 박스는 자꾸 흔들리니까 미세하게. 근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프 앵콜로즈를 형성하고 있는 소재가 고유 주파수도 있지만은 그는 소재들을 합쳐서
구조 형태를 만들어서 스피커와 잘 궁합이 맞도록 이 설계를 하고 붙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갈라지면 소리가 또 변형이 오겠죠, 처음보다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이게 홈을 파고 딥 피커처럼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조립하는 경우가 더 완벽합니다. 근데 그래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홈 오디오 고급 앵클로저는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 우리 가 오디오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 관계상 힘들고, 또 어떤 형태든 조립을 홈을 파서 끼워 넣는 방식이든, 본드는 항상 투수 본드든 먼 본드든 쓰겠지만은,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두 물체를 결합시켰을 때 어떤 경우든 어떠한 경우든 하나로 일체가 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일체감 줄 수 있는 방법을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오래 내구성 있게 한다면은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를 피스를 본드를 칠하고 피스를 박았을 때 그 피스가 쇠가 꽉 잡아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잘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갈라지니까 원목도 갈라집니다. 원목 아무리 단단한 것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원목 같은 단단한 경우는 이제 길이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나사산 캡 만들듯이 해갖고 박아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뭐 소재도 비쌀 분들은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정밀한 작업도 공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MDF입니다. 저는 여기 타카인데, 요 안에 이제 타카 핀이 있습니다. 이게 깊이가 이제 30mm 짜리인데, 30mm도 있고, 또 조금 큰 타카는 또 45mm도 있고, 이 타카에다가 또 20mm 이렇게 낮은 타카 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걸 잡아만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초전부터 이 우퍼 박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갈라지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물체를 찝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타카를 썼습니다.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 타카를 이렇게 박으면, 이게 25mm니까 30mm 타카 핀을 박아서 5mm가 나왔습니다. 요것을 망치로 두드려야 됩니다. 일단 대충 두드리고 더 단단하게 두드려야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박아서 통과해서 이렇게 그 튀어나온 타카핀을 휘어서 망치 두드렸습니다. 더 단단하게 두드려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피스를 조을 때, 일단은 요 본드를 이 목공 본드를 반드시 칠하고, 붓고 나서도 또 이쪽에 또 싹 실리콘처럼 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주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 강력한 서브우퍼, 선반 이런 게 아니고 강력한 압력을 견디내는 서브우퍼 앵클로저이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단단하게 응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피스를 조아주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일단 요리 박은 상태를 해가지고 피스를 한번 조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쪼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질 확률이 거의 없죠. 이 정도 같으면 한 30mm 이상 들어갔는데, 끝까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갈라질지. 이게 안 갈라집니다. 그러면 피스가 박히는 부분은 한 30mm까지 피스를 지그재그로, 이게 타카를 지그재그로 박아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휘어주면 이게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드까지 치는 데다가 절대로 이게 벌어질 일이 없죠. 완전 일체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러고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떻느냐. 그러면 이 망치 두드리는 게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뼈딱하게 그러면 튀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망치 두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도 해줘야 야무겠죠.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나무가 길다면은 이거는 이 속에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망치질을 안 해도 되니까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또 뒷면에 있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깔끔하니까 이 방식을 하면 어떨지 한번 또 한 피스를 한번 박아봐야 알겠죠. 아까 안 박았을 때보다는 아까 안 박았을 때보다는 헐 낫는데 이것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많이 박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에 깨끗하고 망치질을 할 일은 없지만은 이렇게 사선으로 박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45도로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음향이나 이거는 작은 어떤 소재들을 다루는 거고 이렇게 큰 장비가 필요 없는 음향 작업 과정이지만은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이렇게 어떤 스피커를 가지고 재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단계라도 그냥 슬쩍 편하게 넘어가면 그것들이 시스템 전체로 하나 둘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좀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오디오를 할 때 뭐 작업하는데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비가 비싸고 진행 속도가 늦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그냥 주인이 안 볼 때는 대충 두드리 맞춰 가지고 것만 좀 번지르하게 해놔면 뭐 알 수 있습니까? 또 뭐 우리가 뭐 도로든 교량이든 부실공사하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음악에도 이 부실공사하면 결국 좋은 소리 찾기 힘든 겁니다. 결국은 인스톨러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오디오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카 오디오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전부터 제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의 어떤 디테일함에 대한 중요성 카 오디오 쪽에서 아직 인스톨러나 마니아나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의 또 이게 작업하는데 참 힘들구나,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구나 라는 것도 한번 좀 또 소개도 할 겸 해서 오늘 이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